해성그룹을 차지하면 뭐부터 할까? 일단 내가 있을 회장실 가구들 먼저 다 바꿔야지. 윤세영은 최명지와 저녁 식사 후에 집으로 돌아오면서 마치 본인이 후계자가 확정된 것처럼 앞으로의 계획에 설레고 있었습니다. 최명지와 윤세영이 신여진의 집에 거의 다 왔을 때쯤 신여진의 집 앞에는 엄청난 물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최명지와 윤세영의 물건들이었죠. 최명지와 윤세영은 경악합니다. 그리고 물건들 사이로 편지 한 통이 놓여져 있었죠. 그것은 신여진이 남겨놓은 편지였습니다. 최명지와 윤세영은 그 편지를 읽고 좌절하며 쓰러지게 되었죠. 과연 어떤 편지였을까요? 윤세영과 최명지는 단순히 감옥 가는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잃고 그에 대한 상실감을 크게 느끼게 하는 게 먼저죠. 최명지와 윤세영은 자신들이 귀족이라고 착각하고 있기에 먼저 그들의 재산을 모두 몰수하고 거짓 신세로 만드는 것이 복수의 첫걸음일 것입니다. 오늘은 최명지와 윤세영이 감옥에 가기 전에 어떻게 거짓 신세가 되는지 통쾌하고 시원한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황진구는 신여진을 급히 찾아가서 구하나가 어떻게 사실을 알았는지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윤세영이 유진이의 전단지를 빼돌려서 은총이와 구하나에게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신여진은 그 말을 듣고 크게 분노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이 일을 방해했던 것이 윤세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윤세영 혼자만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거야. 신여진은 최명지도 의심하며 최명지에 대한 뒷조사도 하였고 결국 최명지가 이석기와 이석기 엄마에게 돈을 주고 방해를 시켰다는 것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회장님, 당장 최명지와 윤세영을 법적으로 고발하시지요. 황진구는 그렇게 제안했지만 신여진은 고개를 저으며 반대했습니다. 아니야, 그들에게 감옥 생활은 너무나 과분하지. 그 정도로 끝나면 안 되고 아예 철저하게 조금씩 고통스럽게 무너뜨릴 거야. 황진구는 신여진의 눈빛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신여진은 이제 과거의 냉정했던 모습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신여진은 먼저 정확한 증거를 찾기 위해 황진구에게 유진이 실종 날에 항구에서 있었던 증거들을 확보해 오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황진구는 과거 유진이와 윤세영이 갔던 항구를 찾아가 조사를 시작했고 당시의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신여진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 영상에는 윤세영이 유진이를 버리고 혼자만 돌아온 장면이 정확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신여진은 그 영상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범인이 있었는데 오랜 기간 모르고 살아왔다는 것에 대한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윤세영, 최명지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장비서는 최명지의 통장 거래 내역을 조사하였고 최명지가 해성그룹의 돈을 빼돌려서 비자금을 만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신여진은 최명지와 윤세영을 경찰에 고발하기 전에 그들의 전 재산을 몰수하여 거지로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최명지와 윤세영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마친 후 만족스러운 얼굴로 해성그룹 본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윤세영은 우아한 코트를 걸친 채 휴대폰을 보며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엄마, 이제 거의 다 왔어. 곧 신여진 회장님도 나를 인정하게 될 거야. 그럼 나는 해성그룹의 후계자가 되고 우리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겠지. 최명진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시대가 오는 거야. 신여진은 늙었고 우린 젊고 유능하지 않니? 앞으로 해성그룹은 우리의 것이 될 거야. 하지만 그들이 본가 앞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광경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는 검은색 박스들과 여러 개의 가방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가죽 가방과 고급스러운 보석 상자들이 무심히 길거리에 놓여 있었고 대형 TV, 명품 의류, 가구까지 잔뜩 나와 있었습니다. 윤세영은 순간 멈춰서서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다 뭐냐고.
최명지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급히 문을 열려고 했지만 도어락은 이미 변경된 상태였습니다. 그때 현관 옆에 조그맣게 붙어있는 하얀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봉투에는 최명지와 윤세영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윤세영은 손을 떨며 그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한 장의 편지와 두툼한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최명지와 윤세영, 보아라. 윤세영, 너가 과거에 유진이에게 했던 일을 알게 되었다. 이제 너가 고통받을 차례다. 윤세영은 손에 쥔 종이를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 이게 뭐야? 그때 옆에서 최명지가 서류를 들고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재산 몰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이었습니다. 엄마, 300억을 배상하라고? 최명지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윤세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문을 두드리며 소리 질렀습니다. 이럴 수 없어. 이 문 열어. 이런 짓을 하다니. 그러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혜성그룹에서 철저히 배제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호텔을 예약하려 했지만 모든 카드가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최명지는 여기저기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돕지 않았습니다. 윤세영은 분노로 발을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어떡해. 우리 이제 어디 가야 해? 최명지는 피곤한 얼굴로 한숨을 내쉬며 길거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일단 싸게 묵을 수 있는 모텔이라도 찾자. 내일 아침에 변호사를 찾아야 해. 신여진, 이대로 당하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그들의 불행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최명지와 윤세영은 은행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현금을 인출해 허름한 원룸을 겨우 구했습니다. 하지만 명품에 익숙한 윤세영은 좁고 낡은 방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어떻게 살아? 벌레도 있잖아. 하지만 최명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해. 그러나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며칠 후 윤세영이 사 먹으려던 커피값조차 카드 한도 초과로 결제되지 않자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완전히 몰락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끝난 거야? 최명지는 창백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하지만 그날 밤 그녀의 마지막 희망조차 무너졌습니다. 전화가 울렸고 화면에는 조영사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최명지는 순간 움찔했지만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명지 누님, 갑자기 돈이 입금이 안 되네. 내가 누님이 시킨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왜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누님이 유진이를 뺑소니 사고로 위장하라고 해서 그런 것까지도 다 했는데 돈을 왜 안 줘요? 최명지는 굳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조영사, 나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야. 돈이 없어. 그러나 조영사는 냉정하게 대꾸했습니다. 그건 내 상관이 아니죠. 최명지 누님. 돈을 내놓으세요. 아니면 직접 찾아가겠어요. 최명지는 식은땀을 흘리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몰락한 인생을 실감하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조영사가 최명지를 쫓아다니며 돈을 요구했고 신여진과 구하나는 조영사를 추적한 끝에 최명지가 유진이 사고의 진짜 범인이었다는 것까지 밝혀냈습니다. 결국 최명지와 윤세영은 한동안 거짓 신세로 도망다니다가 결국 체포되어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한편 신여진과 구하나는 오랜 갈등 끝에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했습니다. 은총이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하나와 황진구는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이 열린 날 화창한 햇살이 웨딩홀이 위치한 정원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구하나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긴 복도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황진구는 단정한 턱시도를 입고 그녀를 맞이하기 위해 단상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동과 사랑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식이 시작되자 은총이는 꽃잎을 뿌리며 신부를 안내했습니다. 신여진은 먼발치에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감격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구나. 구하나와 황진구는 서로의 손을 맞잡았고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습니다. 축복 속에서 두 사람은 행복한 미래를 향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구하나와 황진구의 행복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